네, 안녕하세요. 신개념 디지털 스텔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게 MQ9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길을 밟아왔나 지난 한 2, 3년 동안 보면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일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좀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게 물꼬가 많이 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2022년 12월에 많이들 주목을 안 했는데 소형 다기능 모듈로 사용되는 그런 소형 무인기를 개발한다라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카이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때 카이와 함께하는 업체들이 LIG 넥스원, 풍산, 세론, SNI, 디브레인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키워드는 뭐였냐면 소형이고 기능별로 모듈을 바꿔 낄 수 있고 날개 접이식이고 육해공 공통 튜브 방식 발사. 예, 지금 이게 튜브 방식 발사잖아요. LAH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카이가 주계약자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고급 지능을 가진 비행체란 얘기죠. 고급 지능을 가진 비행체다. 이게 한 길이가 3m 되는 거거든요. 길이랑 날개 길이가 같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게 아마 좀 굉장히 민감한 기술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할 무렵에는 연막을 왕창 쳤어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카이 관계자들이 말할 때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걸 개발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게 공중발사 드론이고, 일단 스위치 블레이드는 공중발사가 아니라 육군이 짊어지고 가서 합니다. 이게 유무인 합동작전이고, 스위치 블레이드는 타겟장에서 쏘면 끝나는 거지 뭐 지능이 있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런 걸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 벌떼 AI 군집으로 움직인다. 스위치 블레이드 그런 기능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이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 중인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무인기처럼 정찰과 공격 기능을 가진 저가형 다목적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배회 폭탄입니다. 로이터링 뮤니션이에요. 이건 고지능 비행체가 아니죠. 그리고 카이가 주 계약자가 될 아이템도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굉장히 작아요. 이 스위치 블레이드가 이제 아래급이 있고 윗급이 있는데 윗급이 스위치 블레이드 600입니다. 그 윗급이라고 해봐야 중량이 15kg에 불과하고요. 포병이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길이는 130cm. 세워놓으면 우리 배꼽 좀 위에 올라오는 정도. 직경은 15cm. 뭐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비행거리는 40km. 비행고도는 굉장히 낮게 납니다. 150m. 그 다음에 추진 방식은 전기 배터리로 구동되는 프로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관에서 발사되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전혀 다른 물건이죠. 스위치 블레이드는. 얘가 이제 그때는 연막을 쳤던 거예요. 2022년 12월만 해도. 그러다가 얘가 이제 모습이 드러난 거는 언제냐? 네, 더 말씀을 여쭈기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 후에 이제 카이가 대전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목적 소형 무인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AAP, Adaptable Aerial Platform이라고.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를 이제 비즈 한국이 특종으로 좀 다뤘는데 이 특종 중에 정확한 얘기, 아주 불확실한 얘기, 아주 엉터리 얘기, 그리고 전혀 조명을 해야 마땅한데 아마 기자가 잘 몰라서 제대로 질문을 해서 이렇게 물고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밝혀내지 못한 진실,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이게 길이 3m, 폭 3m, 중량 약 150kg 터보제트다. 아까 보셨잖아요. 튜브에서 나올 때 길이만큼의 날개가 쫙 회전해서 펼쳐지니까 길이와 폭이 같아지죠. 그래서 3m, 3m란 얘기죠. 중량은 한 150kg 정도.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리고 추진 방식은 터보제트. 불확실한 정보는 뭐냐면 이게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제트 엔진을 쓴다. 쌍발이 될지 단발이 될지는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터보제트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150파운드 포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쌍발 쓰면 75파운드 포스란 얘기잖아요. 예, 그럴 수가 없죠.
엉터리 정보는 뭐냐? 여기 이제 빨간 줄 쳐놓은 거 보면 미국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작은 크기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 없지만, 이제 기자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컨셉으로 이해하는 대로 막 묻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카이나 이 국방부는 감춰야 되니까 네 그거 비슷합니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자는 이제 자기 확신에 차서 이렇게 쓰는 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그 양반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방사청이나 카이나 공군이나 국방부가 말을 아껴요. 이 특히 민감한 무기들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빠꼬미가 아니면 정말 바삭하게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정확하게 냉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일단 체급이 달라요. 위에 150kg라 그랬잖아요. 중량이. 발키리 작은 물건 아닙니다. 이거 한 최대 이륙 중량 한 6톤 정도 돼요. 5,000kg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발키리에 몸집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몸집 질량이 그걸 뭐 40% 크기의 크기,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50kg라 그러면 그 안에 뭐 내부 무장창이고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용도가 아니야. 얘는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완회입니다. 일회용이에요. 미사일 비슷한 거예요. 미사일이 갖다 쏴서 안 맞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미사일 발사대에 다시 안 나요? 아니죠. 한 번 가면 끝이죠. 예, 단수명. 한 번 쏘고 마는 거. 이게 완회예요. 그러니까 뭐 내부 무장착에 무기를 달고 빼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계속 물고 들어갔으면 이게 공중 발사를 하려는 물건이다. 이거 어떻게 공중에서 떠서 날아요? 기본은 이 헬기나 비행기에서 공중 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럼 어떻게 회수됩니까? 그거 회수 안 해요. 일회용이에요. 이 본질이 미사일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드론의 지능을 갖고 있는데 회수를 안 하는 애예요. AAP라는 애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걸 기자들이 누가 이걸 물고 들어갔으면 이걸 밝혀냈을 텐데 어디를 찾아봐도 기자들이 이런 거를 물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얘가 기본 모델이 공중 발사입니까? 얘가 회수를 안 하는 일회용입니까? 이런 걸 물고 들어간 기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비즈한국이 제일 자세한 거예요. 비즈한국 제가 무슨 비판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방사청이나 공군, 카이 같은 데서 말을 아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 깡패 중국하고 소심 미국, 깡패 차이나 소심 아메리카 사이에 끼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를 엄살을 많이 부려가지고 못난 척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발표가 되니까 일단 중국 언론이 크게 주목을 했고 인도 유라시아 타임스도 크게 주목을 했어요. 근데 언제 주목을 했냐? 이걸 발표했을 때가 아니라 2023년 가을 아덱스 전시회 때 이 비슷한 물건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다고요. 카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중국 언론이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계약하고 나서 거의 한 10개월 지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가 나왔는데, 그때 발표할 때도 말을 요리조리 꽈갖고 대충은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못 짚어요. 중국 언론도 그렇고 유라시아 타임스도 그렇고. 이러한 외국 언론의 주목을 국내에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전한 국내 유튜버는 KKMD, 케빈스 밀리터리입니다. 정치적 관점은 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외신을 굉장히 드라이하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타임스의 오류는 뭐냐면 2023년 5월에는 발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이번에 아덱스에서 나왔다. 아닙니다. 봄에 나왔던 AAP, 다목적 소형 무인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라시아 타임스가 AAP 드론이 무인 편대기로부터 조종받는다. 이 그림을 보면 맨 오른쪽이 이제 KF-21이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게 그 무인 편대기고, 이 무인 편대기가 지금 여기 세 개 떠 있죠. 이 세 개 떠 있는 거 조그만 거 무인 편대기가 AAP 드론 세 개를 조절을 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KF-21이 다이렉트 조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임무가 무인 편대기 보호라고 착각을 했어요. 얘가 무인 편대기 보호하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물건을 안 써봐가지고 이런 물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기자도 모르고 또 유라시아 타임스라 그래봐야 인도 기자니까 그 인도 기자도 이거 잘 모르고 중국 기자는 알았을 텐데
안 쓴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더라도 유라이스 타임스가 상당히 정확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데 기사에 그 기사 중에 딱 요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적의 사격을 유도하고 지상시설을 촬영하며 적 방공망 제한 및 파괴 작전, 즉 시드 데드 임무를 수행할 때 적의 지상 기반 방공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다. 딱 요 한 줄이에요. KKMD 분이 이제 번역을 할 때 거의 풀텍스트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딱 한 줄이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 기사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이랑 다 연관이 있어서 이제 쭉 흘러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볼까요? 그러면 카이의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미국의 미끼 미사일 드론의 한국형이에요. 이게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드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게 회수로 안 하는 애라. 이 미국은 무시무시한 최첨단 미끼 미사일 드론을 씁니다. 이 이름은 ADM-160 말드라는 놈입니다. MALD. 제가 이걸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더니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거 백목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거 MADL MADL 그 데이터 링크를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뭐 이상하게 스펠링도 틀리고. 그분이 무식한 거예요. MADL은 스텔스 통신의 데이터 링크를 뜻해요. MALD는 Miniature Air Launched Decoy. 그러니까 미니어처럼 작은 에어 론치 공중 발사 디코이 미끼. 작은 공중 발사 미끼. MALD는 그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은 마스카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적 레이더가 나한테 전자파를 쐈으면 내가 그 전자파를 돌려줘야 되잖아. 반사를 해서 이 반사를 할 때 내가 B50이야, 내가 F16이야, 내가 F35야, 내가 F15야, 뭐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적 방공망 레이더 입장에서는 주방을 만한 미끼가 온 게 아니라 집채만한 B52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막 쏴야지. 방공망 앵앵앵앵 이제 초비상 상태 걸리고 갑자기 이런 놈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니까. 지금 카이가 개발한다는, 즉 다시 말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카이와 계약해서 개발시키는 것은 이 AAP는 한국형 몰드 MALD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크기, 무게, 추진 방식 세 개가 ADM 160 MALD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단 차이는 뭐냐면 우린 최신형이니까 모듈을 바꿔 끼워서 미끼용만이 아니라 뭐 다른 용도로 뭐 심지어 정찰용이나 정찰 실컷 하고 너 공중폭파해. 회수 안 되니까. 혹은 뭐 회수를 그물로 회수한다든지 뭐 낙하산 타고 와갖고 그물 앞에서 낙하산 폈다 그물에 부닥친다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한데 이게 크기가 무게가 150kg쯤 돼서 그물 회수도 어려워요. 그물 회수하기엔 굉장히 무거운 편이거든요. 아마 회수 불가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ADM 160 멀드를 보세요. 무게 130kg, 우리 목표 무게 150kg, 길이 멀드 2.858m, 우리 목표 길이 3m. 날개폭만 달라요. 이 멀드는 날개가 작게 옆으로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우리는 길이만큼 획 돌아가지고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m, 얘는 1.70m. 여기만 달라요. 추진은 이게 150 파운드 포스 터보제트예요. 이게 저기 프렛 앤 위트니 건데 이 작은 애가 2010년대 제품이에요. 최신 제품이라고 해요. 굉장히 작아요. 길이 요만해가지고 뭐 두께 요만하고 제트 엔진이 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이에요. 우리 현무 2 같은 데서 쓰이는 뭐 그런 그 터보제트 엔진보다 좀 작죠. 많이 작죠. 우리 게 한 400, 500 파운드 포스 되지 않나? 그거보다 작아요, 훨씬. 항속은 900km 나갑니다. 최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음속에 가까워요. 이게 천음속이라 그러죠. 천음속은 뭐냐면 어떤 비행체가 날아갈 때 어떤 부분은 초음속이고 어떤 부분은 아음속이에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음속을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천음속이라 그럽니다. 이 ADM 160 MALD 멀드를 운영하는 기체들은 뭐가 있냐?
F-15가 이거 운영할 수 있고요. F-16, F-22, F-35 그 하늘에 떠가는 탱크라 공중에 떠가는 전함이라 그러는 무시무시한 화력 가진 그 105mm 곡사포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A-10, B-1B 죽음의 백조, B-52 스트라토포스 중폭격기, 요번에 우리가 6대 들여온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MQ-1 프리데이터, MQ-9 리퍼 이런 기체들이 얘를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미국이 외국에 수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는지, 또 우리 F-35, F-16에 이게 같이 F-15, F-16, F-35에 이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몰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몰드가 어떤 애냐, 뭐 미끼인가 보다. 뭐 저기 전투기에 무슨 뭐 레이더 저기 미사일 쏘면 요거 딱 공중에 띄워놓고서 싹싹싹싹 도망다니면 되는 그런 미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얘를 쓰는 가장 중요한 작전은 방공망 파괴 작전인데 이것에 대한 기막힌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ADM-160 몰드를 만드는 레이시온이 만든 홍보 영상인데 한 1분 정도를 제가 발췌했으니까 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Rapid advancement in anti-access and area denial capabilities has altered the battlespace calculus dramatically, increasing the adversary's abilities to disrupt our strategic options. The following notional scenario depicts the collaborative team in action. Against an advanced adversary in contested air and maritime domains, strike aircraft launch from permissive locations. ISR platforms are positioned at the edge of the threat defenses to provide real-time targeting data and threat updates. Dismantling of the air defenses begins with the MALDs and MALD-Js launched as the first wave of the attack. Formations of MALDs execute tactics to stimulate the air defenses, allowing detection, classification, and targeting of the threats. JSOWs now target critical threats and pre-planned targets, and HARMs attack air defense radar nodes with supersonic precision. MALDs divert the enemy response away from the main attack axis and deplete air defense munitions. With the advanced air defense threat degraded, previously vulnerable strike aircraft are now able to conduct offensive operations with impunity.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스카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뭐 주방울 만한 물건이죠. 3m, 길이 3m밖에 안 되니까 얘가 가는데 이게 이제 적 레이더에는 뭐 F-15가 오는 것처럼 뭐 F-15 떼가 몰려오는 거, F-35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F-22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냥 있는 미사일 없는 미사일 다 동원해서 쏘죠. 그러면 이제 너희 레이더가 어디 있고 내 방공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게 되는 거지. 그럼 뒤쫓아가던 진짜 전투기가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럴 때 쓰는 물건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 안 줬을 수 있어요. 시드 데드 작전이거든요. 시드 데드 작전이 한국이 그 시드 데드를 위한 미사일 함도 구식 모델이잖아. 신식 아금부터는 없어요. 아금 ER은 당연히 없고. 제가 알기로 아금도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아금이 이제 AGM-88 패밀리, 그러니까 레이더 사냥 미사일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최신식이 아금이고요. 최신식은 아금 ER입니다. 그 둘은 지능은 같은데 사거리가 다르죠. 이게 이제 방공망부터 깨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살벌한 무기예요. 이런 그 시드 데드 작전, 그러니까 적 방공망 파괴 작전에 동원되는 무기들은. 그래서 몰드가 시드 데드 작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미국이 컨트롤할 겁니다. 그 몰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AAP가. 그러니까 그걸 말을 공군이나 방사청, 국방부, 카이가 말을 요리조리 배틀어서 꼬는 거지. 근데 뭐 아무리 꼬아도 소용이 없죠. 이제 알려질 만큼 다 알려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예, 국방부의 스마트 전략과 그 함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형 몰드를 개발한다. 예,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아금 ER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에요. 최신형. 그 다음에 둘째, 임무 모듈을 바꿔 끼우고 튜브형 발사 시스템을 추가해서 육군이 지상 발사도 하고 육군이 헬기 발사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하고 해군이 함상 발사를 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한다. 근데 공군 입장에서 몰드를 개발한다는 게 뭐겠어요?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을 최첨단 레이더 사냥 미사일로 바꿔서 적 방공망을 두드려 부실 전력을 갖추겠다는 얘기잖아. 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거든요. 이걸 한국형으로 만들면 아금 2R이 돼요.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기술이 몇 년 지나면. 그러면 아금 2R과 멀드를 같이 갖고 있으면 중국 방공망 작살나는 거예요. 또는 중국 레이더를 갖고 있는 중국 구축함, 중국 호위함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살벌한 무기라고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가 오늘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이제 여기까지 쭉 끌어왔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방공 뭐 레이더를 피하는 법이고 우리의 그 지금 국방부가 카이시켜서 개발하는 AAP가 그런 그 방공망 파괴를 위한 미끼 소형 드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신형이기 때문에 임무 모듈을 바깥 끼워가지고 다른 용도로 육군이나 해군도 쓰게 만드는 아마 그런 컨셉인가 보다까지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멀드의 핵심은 뭐냐면 마스카레이딩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스카레이딩이라는 단어는 제가 붙인 단어입니다. 이 군사용에서는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원어가 그 어원이 마스크랑 같아요. 위장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멀드가 이 조그만 놈이 주먹을 만한 놈이 내가 B-52야 하고 B-52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F-35야 하고 F-35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그래서 상대방 레이더는 이 조그만 애가 B-52고 F-35고 F-22고 F-15고 F-16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죠. 이게 멀드의 그 무서운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무시무시한 레이더 사냥 미사일하고 세트로 갖고 있으면 상대방 방공망을 아작을 내는 거라고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드린 말씀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 이런 분야에 이게 뭐냐면 미 해병대가 MQ-9 리퍼를 스텔스로 변신시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스텔스 도료를 바꾼다든지 뭐 위에다가 이상한 뭐 그 패널을 덕지덕지 붙인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스텔스로 바꾼다는 거야? 디지털 방식으로 전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 이 스텔스는요 이렇게 일단 전자는 우리가 전자전글 재밍하죠. 재밍. 예, 재밍입니다. 재밍은 뭐냐면 쓰레기 더미로 상대방 레이더파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노이즈 전파를 잔뜩 발생시켜가지고 상대방 전파를 묻어버리는 게 재밍이에요. 예, 이게 제일 단순 무식한 전자전이죠. 예, 재밍은 이게 제일 단순 무식한 거예요.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근데 이제 스푸핑은 뭐냐면 뭘 이렇게 흉내내는 거야. 몰드가 이거죠. 기존의 스푸핑 중에 하나지. 뭘 흉내낸 거야? 다른 형상 기체라고 흉내내는 거지. 그러니까 마스카레이딩이지. 근데 요번에 MQ-9에 하는 건 뭘 흉내내는 거야? 블랙홀을 흉내내는 거야. 허공을. 내가 형상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허공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우리 지금 조기 경보기 공동 개발하자고 기술 가르쳐 줄 테니까 공동 개발하자고 덤비고 있는 L3 해리스가 이거 개발한 거예요. 날개 하부의 전자 수집 분석 장치, 이걸 ESM이라 그럽니다. Electronic Support Measure. 전파 수집 분석 장치. 전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치를 날개 하부에 부착했는데 얘가 모든 전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요게 적 레이더파야. 그리고 얘는 저쪽에서 쏘고 있어 라고 방향까지 식별해요. 발신 지점까지. 그러니까 적 레이더파의 파형을 식별하고 발신 지점을 식별해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 그 파형에 맞춰서 산 있는데 골 때리고 골 있는데 산 때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전파를 중화시킬 거예요. 이건 제가 읽은 거 아니라 제가 그냥 무식한 소견으로 짐작한 거예요. 아무튼 전파를 중화시켜. 그럼 반사를 못 하잖아. 상대방 레이더파가 반사를 못 하게 된다고요. 전파가 없어진 거니까. 블랙홀이 된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MQ-9은 보이지 않는 존재. 레이더파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돼버린 거야. 새로운 스텔스 테크놀로지죠. 디지털 스텔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뭐 도료를 입히고 뭐 형상을 스텔스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줄이는 RCS 값을 줄이는 형상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하는 거지. 물론 그 성능이나 기능이 좀 제한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고 뭐 히모그리아가 뭐 구름 쪼가리 같이 좀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헷갈리게 나타난다든지 혹은 한 0.5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0.1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0.05초 나타났다가 그럴 수는 있죠. 좀 불안전할 수는 있죠. 기존의 스텔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날개 길이가 뭐 20m 이렇게 되는 애 아니야 얘들이. 이 날개 길이 20m짜리 MQ-9을 레이더로 식별해서 표적 조준, 락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기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K몰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AAP라는 게 K몰드다 저게. 그거 이제 몇 년 걸쳐서 만들 거예요. 3, 4년 걸쳐서, 5년 걸쳐서. 그거 만들고 나면 다음에 뭐 할 거야? K 블랙홀 만들 거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전자전에 제일 쉬운 게 재밍. 그 다음에 몰드에서 쓰는 마스카레이딩, 흉내내기, 위장 가면. 마지막이 블랙홀이에요. 이 블랙홀 만들 거다 이거.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 저 5개 조건인데 4개 조건이라 그랬네요. 5개 조건을 다 갖춘 서방 국가예요. 그 조건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도 아마 이거 적용하면 이걸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MQ-9에 적용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한데 약간 불완전한데 스텔스 기능이 그래도 MQ-9은 너무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기종이니까 이거를 하면 좀 낫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도 무하브에 적용하면 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우리 무하브가 MQ-9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기본 골격이나 기본 형상이 MQ-9보다 나아요. 우리께. 일단 길이를 한번 보세요. MQ-9은 길이가 11m, 우리 13m입니다. 증가율이 18.2%입니다. 폭을 보세요. MQ-9 20m인데 우리 25m입니다. 증가율이 25%예요. 엔진 파워를 보세요. MQ-9이 900마력인데 우리가 1200마력입니다. 증가율이 33.3%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을 보세요. MQ-9이 4.76톤인데 우리가 5.75톤이에요. 20.8%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체급이 더 위에요. 전력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엔진 파워가 좋으니까 전력을 더 많이 쓸 수 있죠. 이게 지금 다 전기 게임이거든. 전기 전자 게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적용할 때가 올 거다. 앞으로 5년, 뭐 10년 지나면. 왜 그러냐? 이 기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도체 AI 통신입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이런 종류니까 DSP가 무지하게 많이 박혀 있고 그 안에 HBM 메모리가 막 박혀 있고 그게 AI 그 로직을 갖고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런 어떤 저전력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는 전력을 굉장히 작게 쓰는 그런 첨단 반도체가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지 않으면 허공에 떠 있는 수많은 전파를 다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전부 구별을 하고 거기서 적 레이더 전파를 구별을 해내고 그 적 레이더 전파의 발신지를 식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KF-21 위성 등 관련 국산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런 정찰기, 몰드 이런 것들은 전투기라든지 조기 경보기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다른 공격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랑 하나의 그 요소로서 그런 구성 부문으로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 그런 집합의 구성 부문이 되는 거지 그거 하나 단품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관련 국산 무기 체계가 있어야 돼. 국방 인프라, 위성 통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세 번째는 뭐냐? 방위 산업 생태계 유지 코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이가 전투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기능을 가진 몰드나 혹은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기능을 가진 블랙홀 기능을 가진 MQ-9을 만든다. 이거 수출도 못하거든. 그럴 때 들어가는 코스트는 숟가락 하나 더 넣는 코스트잖아. 근데 카이가 전투기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장사가 안 돼. 흐물흐물한 조직이야.
그러면 그 조직의 기본 살림 비용부터 다 코스트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산 수출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최첨단 아래 차첨단까지는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산업체들이 강력해지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니까 수출을 못하는 전략성이 높은 최첨단 무기를 그냥 숟가락 하나 코스트로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최첨단이니까 다 수출 못하잖아. 혹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 우리도 그래요. 미국의 무기의 수준에 육박해 갈수록 수출이 굉장히 제한돼요. 왜? 당연하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죽이는 무기고 군사지정학 구조를 뒤흔드는 무기여서 군사지정학 균형을 뒤집어 엎는 무기여서 함부로 수출 못한다고. 네 번째는 야 이렇게 복잡한 거 꼭 해야 되냐? 야 좀 어떻게 뭐 포도주 만드는 농장에 가서 이렇게 주말엔 포도주 먹고 여름엔 좀 휴가 가면 한 2개월씩 좀 쉬어야 되고 아이 그 저기 뭐야 그 프랑스 애들 지금 데모하듯이 말이야 어떻게 뭐 그 저기 인생이라는 게 좀 즐기는 게 있어야지. 아 지금 63살 뭐 60 뭐 몇 살짜리 그 우리 그 저기 퇴직 그걸 한 59으로 땡겨. 그리고 나머지는 좀 연금 받아서 널널하게 살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결사적인 자주국방 국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나라나. 그거랑 맞물려서 다섯 번째. 아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뭐 이런 애들이 목숨 걸고 이거 한다 그러면 미친놈들이에요. 프랑스는 러시아까지 가려면요. 독일 건너야 돼, 폴란드 건너야 돼, 벨라루스 건너야 돼. 그래야 러시아 나옵니다. 저는 이스라엘도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은 제일 치명적 적은 1000몇백 킬로 바깥에 있는 이란이야. 혹은 1000몇백 킬로 바깥에 있는 후티야.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종류의 물건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잠수함을 대규모 투자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지중해는 서방이 다 지켜주고 있는데 이란이 지중해로 들어올 방법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해군 무기가 없잖아. 이스라엘의 제일 큰 해군 함정이 아마 우리로 치면 어디 PKMR 정도 될걸? 한 500톤 뭐 1000톤 이 정도밖에 안 될걸요. 우리 호위함급도 없어요. 이스라엘. 호위함급이나 있을래나? 우리 구축함급은 없어요. 우리는 실전적 운명이 200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생사를 걸고 정체성 게임을 해왔고 이게 파이널 챕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중국에 대한 게임이 파이널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5가지 조건을 갖춰야 이런 거 해보겠다고 나서요. 제가 여쭤볼게. 일본이 이 조건이 있어요? 독일이 이 조건이 있어요? 프랑스가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국밖에는 이 미국이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따라할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팔자가 사납다 그래야 되나? 둘 다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